여보, 수진이 괜찮아진 거 맞겠지? 수진이 눈 감은 것을 확인하고 안방으로 들어온 정아가 침대에 기댄 채 상혁에게 물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한 듯 초조해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상혁은 옅은 미소로 말했다. 그래, 우리도 수진이도 많이 노력했잖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반쯤 잠긴 목소리였지만 그래도 온기는 남아 있었다. 오늘은 딸 수진의 8번째 생일이었다.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코엑스 아쿠아리움으로 향했다. 2035년 개장 35주년을 맞아 진행된 특별 이벤트 때문에 사람이 어찌나 많던지 정아 패밀리는 거의 떠밀리다시피 한 바퀴를 돌았다. 정신없고 때론 부산스러웠지만 그래도 좋았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정아는 그렇게 말했고 상혁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지만 상혁은 침대 옆에 무드등을 껐고 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 누웠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정아는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정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저 다른 집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다. 그때 안방문이 스르르 열렸다. 수진이었다. 한 손에 토끼 인형을 든 딸은 분홍색 잠옷을 입은 채 우두커니 문 앞에 서 있었다. 엄마, 수진아 왜? 잠이 안 와? 정아와 상혁은 동시에 물었다. 우리 달 보러 가면 안 될까? 수진이 작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가리킨 창밖에는 커다란 달이 컴컴한 밤하늘에 마치 엽서 속 한 장면처럼 걸려 있었다. 10시 20분. 너무 늦지 않았나 싶었지만 그래도 딸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다. 한여름인데도 밤바람이 쌀쌀했다. 두꺼운 후드티를 입혔지만 정아는 혹여 수진이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이 되었다. 안 추워? 괜찮아. 엄마 아빠 손을 꽉 쥔 채 수지는 양손을 힘차게 흔들었다. 그런 딸이 귀여워 정아는 찡긋 미소 지었다. 다행히 한강공원은 집에서 10분 거리였다. 잠시 둔치를 걸으며 바람 좀 쐬다가 수진이 잠들면 품에 안고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때 수진이 뭔가를 발견했다. 아빠, 저거 봐. 건물 LED 스크린 한 면에 스페이스 X 우주여행 광고가 떠 있었다. 다음 주에 스타쉽 23이 목성으로 출발하는구나. 6년 전 송도에 항공우주센터가 지어진 후로 2주에 한 번꼴로 민간 우주선이 발사되었다. 처음에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지켜볼 만큼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그동안 수차례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다들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다. 아빠, 우리는 저거 언제 탈 수 있어? 수진이 상혁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게 언젠가는 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언젠데? 수진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자 상혁은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우주여행이 많이 저렴해졌다고 한들 자기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무리였다. 계산해보니 한 번에 우주에 가려면 월급 한 푼 안 쓰고 정확히 15년 4개월을 모아야 했다. 아마 다음 생에나 가능하지. 아니, 우리 꼭 갈 거야. 알겠지? 가서 수진이가 좋아하는 달도 보고 별도 보고 그렇게 놀자. 정아가 머리카락을 매만지자 수진은 앞니 2개 빠진 것도 모르고 배시시 웃었다.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게 얼마나 오랜만일까? 불과 2달 전만 해도 수지는 실어증에 걸린 아이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좀처럼 열지 않았다. 심리 상담가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고 했고 그의 조언대로 정아와 상혁은 꾸준히 수진과 대화를 시도했다. 어떠한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았고 또 대화가 안 통하면 그림으로 이야기를 대신했다. 역시 시간이 약인 걸까? 그때의 상처가 조금은 아물었나 싶은 요즘이다. 한강에 도착하니 이미 강가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든 채 밤하늘을 보고 있었다. 저렇게 큰 달은 생전 처음이네. 그러게 말이야. 놀라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평소보다 2~3배는 더 커 보이는 달이 밤하늘에 걸려 있었다. 정아는 허리를 숙인 채 딸 수진에게 말했다. 저런 걸 슈퍼문이라고 불러. 정말 달이 저렇게 커진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실제로 저렇게 커질 수는 없지. 달은 항상 같은 크기를 유지하는데 아마 오늘이 지구와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날인가 봐. 엄마의 설명이 신기한지 수지는 조그맣게 입을 벌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실은 정아도 이렇게 큰 달은 40평생 처음이었다. 얼마나 큰지 잠시 눈을 감으면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근데 아빠는 왜 이렇게 안 와? 그러게, 우리 수진이 줄 마카롱 사러 가서는 왜 이렇게 안 올까? 사러 간 지 20분도 더 지났다. 보나마나 가게 오가는 길에 DMB로 야구 하이라이트 보고 있겠지. 그러다 사고 날 수도 있으니 제발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아빠 또 야구 보느라 늦는 거지? 아니야, 줄이 긴가 봐. 요리 보면 밉고 조리 보면 더 얄미운 남편이지만 그래도 정아는 잘 포장해주고 싶었다. 그게 12년이나 살 맞대고 산 사람에 대한 최소한 의리니까. 그때였다. 검푸른 밤하늘에 초록빛 한 줄기가 실처럼 내려오더니 이내 나뭇가지처럼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하늘거리는 커튼 같기도 일렁이는 파도 같기도 했다. 저거 혹시 오로라 아니에요? 맞아, 그런 거 같아. 한강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다들 감탄하며 핸드폰을 높이 들었다. 서둘러 SNS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이도 흥분한 목소리로 어디론가 전화하는 이도 있었다. 정아는 믿을 수 없었다. 부케 근처에서만 볼 수 있는 오로라를 한강에서 보게 되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너무너무 예쁘다, 엄마. 홀린 듯 시선을 떼지 않는 수진의 눈동자에 초록색 물결이 가득 들어찼다. 그러게, 우리 딸 덕분에 잘 왔네. 아까 그냥 잠들었으면 좋은 구경 놓칠 뻔했네. 다음 작품은 이걸 배경으로 그려야겠다. 정아는 그렇게 마음먹었다. 때로는 짙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옅어지기도 하며 아지랑이처럼 춤추는 초록빛 향연을 보니 당장이라도 빨리 화폭에 옮기고 싶은 충동까지 일었다. 바로 그때 수진이 정아의 옷을 잡아당겼다. 엄마! 이것 좀 봐! 목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리니 딸의 후드티에 달린 작은 토끼 인형이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어? 왜 이러지? 정아와 수지는 깜짝 놀라 서로를 보았다. 그러고 보니 몸도 좀 이상했다. 뭐랄까?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위에서 잡아 끄는 느낌이었다. 땅을 딛고 선 다리에도 더는 힘이 들어가지 않고 확실히 전보다 몸이 가볍게 느껴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놀란 표정으로 자신들의 몸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바람이 일듯 잔디가 출렁이고 나뭇가지들이 부들부들 몸을 떨던 바로 그 순간
바닥에 있던 수진의 발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수진아! 정아는 화들짝 놀라서 딸에게 다가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수진은 저절로 뜨는 자기 몸을 신기하듯 쳐다보았다. 정수리에 자석이라도 달린 듯 두둥실 떠올랐으니까. 엄마, 나 팅커벨이 되었나 봐. 정아는 믿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자라면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지식과 상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 아무리 두 눈을 꿈뻑거려도 바뀌는 건 없었다. 뭐해? 엄마, 나 빨리 사진 찍어줘. 수진이 공중에서 빙빙 돌며 정아를 향해 손을 흔들 때마다 은빛 마법 가루가 손끝에서 흩뿌려지는 듯 했다. 조심해, 수진아. 정아는 걱정되었다. 저러다 바닥에 떨어져 다칠 수도 있으니까. 괜찮다니까, 빨리 엄마. 어쩔 수 없이 정아는 수진의 손을 놓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기기가 공중에 뜨려는 걸 붙잡고 찰칵찰칵 딸의 모습을 서둘러 화면에 담았다. 그때였다. 카메라에 비친 수진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깜짝 놀란 정아가 서둘러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수진은 잡히지 않았다. 잠깐만 엄마, 나 좀 더 날고 싶어. 위험하다니까.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아! 수진아! 멀지 않은 곳에서 상혁이 달려오면서 소리쳤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급했는지 채 몇 걸음 못 가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그가 놓친 마카롱이 공중으로 두둥실 떠올랐다. 아빠! 아빠! 수진이 상혁에게 다가가려 해도 더 이상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우주 비행사가 유영하듯 공중제비를 돌며 점점 위로 올라갈 뿐이었다. 창백해진 얼굴로 수진은 소리쳤다. 엄마, 빨리 잡아줘, 엄마. 정아는 다급히 딸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좀처럼 닿을 수 없었다. 들고 있던 핸드백까지 집어 던졌지만 수진의 손끝에 가까이까지 갔다가 다시 멀어질 뿐이었다. 안 돼! 안 돼! 정아는 소리를 질렀다. 그 사이에 수진은 조금씩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어느 순간 혈관처럼 뻗은 초록빛 오로라가 하늘거리며 작고 여린 몸을 감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은 하나의 소실점이 되어 밤하늘로 사라졌다. 수진아! 수진아! 정아와 상혁은 울부짖으며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미 저 멀리 떠나버린 후였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풍등처럼 두둥실 떠서 검푸른 밤하늘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지상에 남은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망연자실한 눈빛으로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뒤늦게 긴급 재난 문자가 울렸다. 관측 이래 달의 크기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상시보다 1.27배 큰 상태이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시민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새하얀 달은 좀 전보다 더 불어난 몸집으로 짐승 같은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다.